네, 녹화도 됐고요.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인데요. 많이 더워졌습니다. 네, 영업하시기 많이 힘드시죠? 네. 6월 달은 뭐 큰 변화가 없어요. 다들 아다시피 큰 변화가 없고 굉장히 영업 행동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를 일단 만들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ABL 생명은 먼저 이제 GA 소식지 요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AB생명은 뭐 큰 변화는 없어요. 이게 기존에 그 DIY 더 통합 건강보험 그냥 이름만 바뀌었고 몇몇 유행하 요즘 이제 보험사에서 유행하는 담보들 뭐 예를 들면은 암주 치료비라든지 이런 플랜 을 추가하긴 했습니다. 뭐 그리고 암 통원비도 좀 많이 올리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외에는 변화 없습니다. DB생명은 요즘 DB생명 상품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수술비도 지금 보면은 다들 알다시피 일반형은 250만 원이고 간편은 200만 원 이렇게 수술비 플랜을 내세웠습니다. 그다음에 IM 라이프 DGB 생명이라고 합니다. DGB 생명이 이제 IM 라이프로 변경했고 그 단기 7%짜리 우리 변액연금을 개정을 하긴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솔직히 그렇게 경쟁력은 없습니다. DGB 생명 말로는 아니 IM DGB 생명 말로는 연금액을 받을 때 타사들보다 60세에서 69세가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만드는 자료는 이제 대부분 다 70세부터 연금 수령액으로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그렇게 깊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KB 라이프는 뭐 변동사항 없고 6월 달에 이 종신을 한시판매 한다고 하는데 어 다른 거는 솔직히 모르겠고 요거는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게 뭐냐면은 입소 우선권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종신보험. 이따 본편할 때 조금 요양시설에 대한 얘기도 좀 할 수 있는데 대기가 엄청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입소 우선권을 어떻게 부여할지 모르겠는데 요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KDB 생명은 이 더블 찬스라는 종신보험을 내놨는데 이게 비납입 면제형으로 할 경우 수익률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반영은 하진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환급률이 좀 높게 나온 편입니다. 메트라이프는 변동사항 없고요. 교보생명도 뭐 간편형이 나왔다는 것 빼고는 뭐 변동사항 없습니다. 농협생명은 지난달과 똑같고 동양생명이 드디어 드디어라고는 좀 그렇지만 조금 이제 상품을 강화를 했습니다. 좀 많이 강화했죠. 암 주요 치료비 특약 드디어 나왔고 그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주요 암 보장을 바로 보장합니다. 바로 보장. 이거 6월 한 달만이에요. 6월 한 달만 바로 보장 플랜 내서고 암 주요 치료비 그다음에 보험료도 좀 인하했더라고요. 네, 보험료도 좀 인하했고 이 간병인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손해보험과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드- 생명보험도 이 간병인 보험에 손보와 동일한 게 보장하도록 출시했습니다. 여기 보면 1인실 입원비가 각각 40, 20만 원 출시했죠. 예. 이게 좀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 라이나 생명은 뭐 계속 질병수습 연장했고 이 저해지 단기납을 다음 주에 출시를 하는데 일단 내세운 자료만 보면은 7년 납 기준 했을 때 환급률이 3위더라고요. 그래서 뭐 환급률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10일 날 출시를 해봐야지 알 것 같고 그래서 이번 달 종신보험 자료는 10일 날 다 끝나면은 라인업까지 반영을 해서 넣도록 할게요. VLS는 여기 보험료가 좀 내려간 거 빼고는 뭐 변동 사항 없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생명은 건강보험을 출시를 하긴 했는데 왜 출시했지? 근데 보니까 환급하고 건강하고 같이 하려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별로 그렇게 경쟁력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신상품 내놨고, 이번 간병인 특약도 어쨌든 이제 15만 원, 이게 손해보험과 동일하게 한도를 올렸습니다. 신한라이프, 요즘 신한라이프가 괜찮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고혈압, 당뇨 다시 1,000만 원 올렸습니다. 왜 7일까지네요. 7일까지 올렸고, 수술비도 두 구자 올렸고, 이렇게 경쟁력을 조금 올렸습니다. 신한라이프. 후보는 뭐 변동사항 없고, 처부도 변동사항 없습니다. 하나생명,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예전에는 하나생명이 진짜 좋았는데, 다른 뭐 생보사, 그러니까 뭐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동양 DB생명이 좋아지면서 그에 비해서 하나는 조금 좀 주춤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명보험 월 매출 추이를 좀 보고는 싶은데 자료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하나생명이 좀 주춤하는 것 같아요. 보다 그 기사들 보더라도 단기납 종신보험에서도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봤고 건강보험도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하나생명 좀 아쉽긴 합니다. 흥국생명은 뭐 눈여겨볼 것은 이 암 주요 치료비도 드디어 나왔고 그리고 여기 보험 1540 한에서 보험료 할인을 좀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눈에 띕니다. 뭐 IBK는 연금보험, 하나생명은 종신보험, DB손보는 이 365 나왔고 365는 지난달부터 계속 하고 있고 여기 건강고지 할인형 신상품을 출시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상품 그다음에 KB손보는 3텐텐으로 계속 밀 것 같아요. 여기 3텐텐 있고 농협 손보는 변동사항 없고요. 롯데손보는 롯데손보도 뭐 변동사항 없죠. 예, 지난달 변동사항 없고 메리츠화재는 이거 지워야겠다. 이거 조금 일단 안 까본 신상품이 나왔다가 중지해 버렸어요. 예, 이거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거나 보험료를 올리거나 그렇고 이제 3텐5 요거 출시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삼성화재는 지난달과 똑같고 하나손보도 지난달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요거 좀 눈여겨볼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계속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하는 담보가 여기 항해질병 치료비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4월 말부터 첩약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 시작했어요. 그래서 첩약을 한의원에서 첩약을 받으면 여러분 알다시피 급여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실수만 보상받느냐? 아니죠. 여기 상해질병 치료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 타사들은 100만 원이 넘어야 되는데 그 하나손보는 50만 원부터 보장을 합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그래서 50만 원부터 여러분 한약 지역은 아시겠지만은 첩약을 넣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보통 15, 2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많이 연간일에는 대부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면은 월경통도 있고요. 디스크도 있어요, 디스크. 그 비염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약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하게 되면서 어, 상해질병 치료비 판매가 용이 좀 더 거리가 고객들한테 전달할 정보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본편에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건강고지형하고 여기 3텐텐을 출시를 했습니다. 네, 출시를 했고 흥국화재도 건강고지형 종합상품을 2월 중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자료를 만들 때 건강고지형 위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고지형이 그동안은 5개 회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현대도 나오고 DB도 나오고 여기 흥국도 나오고 이러면은 거의 8개 회사거든요. 그러면 뭐 많이 거의 다 나온 셈이죠. 그래서 어,
앞으로 좀 건강보증이 이제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MG손보는 뭐 큰 변동 없고, 하나손보도 뭐 신상품, 요거는 5월 중으로 나왔습니다. 3대 질환 부분 5월 중으로 나왔고, 뭐 그 외에는 큰 변화 없습니다. 그러면 AIG 변동 없고, 라인한 손보인데, 기존에는 처부 손보였습니다. 즉, 처부 손보가 라이나 손보로 변한 겁니다. 뜬금없이 라이나 손보 등장해서 조금 놀랐을 텐데, 라이나 손보는 처부 손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회사명이 변경된 회사가 VGB 생명은 IM 라이프로, 그다음에 처부 손보는 이제 라이나 손보로 변동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마치도록 하고 본편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번 달에는 조금 제가 좀 특이하게 한 개에 집중을 좀 했습니다. 뭐 변호사 없고 6월 이슈 요약은 제가 저출산 고령화 특집으로 간병비 위주로 좀 해봤어요. 이게 그 한국은행에서 만든 자료가 있길래 우리 FC 분들이 또는 지점장들도 이런 스토리를 갖고 영업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 간병인에 대한 필요성을 이렇게 스토리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간병인 사용에 대한 플랜을 만들고 여기에 수술비를 붙여봤고 거기에 여기에 또 암 주요 치료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해 질병 치료비, 이렇게 세 가지 플랜을 엮어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술비 필요하죠. 암 주요 치료비 요즘 유행하고 있죠. 상해 질병 치료비, 실손 전환 후 많이 권할 수 있는 플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죠. 간병인 사용일당만 하는 플랜, 수술비를 더하거나 암 주요 치료비를 더하거나 상해 질병 치료비를 더하거나 이런 네 가지 정도 플랜만 알고 있으면 제가 볼 때 6월 달에 굉장히 어, 지장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했고 플랜을 짰어요. 6월 달에는. 운전자 상해보험은 진짜 요즘 운전자 보험이 진짜 필요 없어요. 다 거의 다 동일하고 뭐 DB 손보만 비타승인데 이건 별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이게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응? 통합 상해 진단이 골프 보험이 하도 골프 사기가 많아서 많이 안 좋아진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보험료도 좀 많이 오르고 아무튼 골프 보험은 뭐 필요하긴 한데 이게 그렇게 영업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진 않아요. 네, 신한치료비, 질병수수비 한도가 좀 많이 확대됐죠. 요거 한번 정리를 제가 좀 해봤습니다. 단기납은 뭐 똑같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면서 요즘 또 금주세도 조금 이제 뜨겁잖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요거 2월달 주제는 꾸준함이 이긴다. 요거 아는 동화일 것 같은데 뭐 그냥 어, 쉽게 요약을 해드리면 어떤 청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무지에 도토리를 심었더니 그게 나중에 숲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꾸준함이 모든 걸 이긴다. 그래서 성실하고 믿음, 추진력이 있으면은 모든 걸 이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달 많이 힘든 시기가 왔는데 꾸준히 하시면은 연말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6월 영업은 제가 한눈만 패자 이런 이슈로 좀 잡아봤어요. 요즘 많이 경제가 어렵죠. 그래서 그 5월달 특히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자영업자분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힘들면은 보험부터 깨잖아요. 보험도 많이 깨고 실제 보험도 많이 지난 작년보다 해약 환급금도 엄청 늘었어. 해지 환급금 규모도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좀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보험을 또 가입할까? 그렇진 않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 보험사 실적이거든요. 수입보험료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손해보험은 어느 순간부터 손해보험이 더 늘어났어요. 근데 생명보험은 그렇게 늘지 않았어요. 이러면 물론 이제 올해 초에 뭐그 종신보험이 반짝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종신병원의 연금은 이제 잘 안 팔립니다. 삼성생명이나 신한생명 하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종신하고 변액 많이 팔던 회사들이 되잖아요.
완전 턴했어요. 예. 완전 턴해서 요즘 거의 손보처럼 팔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건강보험 싸움입니다, 이제는. 예, 건강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병비 보험, 고려와 관련된 상품, 간병비 보험을 내서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간병비 보험, 예, 간병비 보험이 간병비 보험. 그래서 한번 간병비 보험을 제가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는 제가 자료 없는데 예전에 만든 자료 보면은 요즘에는 분유 시장도 아기 분유는 거의 안 팔리고 오히려 강아지나 개 사료가 더 많이 팔렸고요. 그다음에 성인용 분유 시장이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고령화 시대를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험인들도 점차 이제 그, 그 고객 발굴할 때 주로 이제 고령화 위주로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2030 보험 가입도 안 할 뿐더러 수입도 없고, 수입도 많이 없고, 점차 하여튼 고령화 위주로 우리가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간병비 보험을 정했냐면은, 일단은 저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간호간병은 어쨌든 정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과 연관된 보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접근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염병을 정했고, 가입 연령도 당연히 높고, 그다음에 뭐 유병자까지 엄청나게 높고, 그다음에 니즈도 간병비에 대한 니즈 얼마나 많습니까, 고객이. 그다음에 보험사들도 최근에 간병비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완전히 간병비가 보험사들 주요 공략 담보기 때문에 충분히 간병비 보험이 집중해야 될 보장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걸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데, 다들 아다시피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10년 뒤, 한 10년 뒤에는 거의 뭐 1,000만 명 정도가 감소를 한대요. 그래서 이게 인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확정입니다. 이거 뭐 뭐 변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2000 거의 뭐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정. 1,000만 명 정도가 생산 인구가 감소됩니다. 그다음에 나이가 되면 당연히 아프죠. 근데 월 평균 간병비가 370만 원 하는데 현재 65세 이상 평균 소득 224만 원, 30대 중위가구 소득 509만 원, 30대가 내더라도 한 200만 원 정도는 자기가 준비, 180만 원 정도, 120만 원, 130만 원 정도는 130밖에 안 남고 65세부터는 간병비가 없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로 이 둘의 간격이 엄청나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엄청나게 간병비가 상승률이 올랐죠. 예, 그래서 현재 2023년 기준 했을 때 12만 7천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병비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간병인이 없어요, 간병인이. 이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계속 제자리에. 그래서 간병인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간병이 없다 보니까 그 중국인이 40%라고 해요. 간병인 4만 명 중에 중국인이 40%, 그다음에 60대 이상이 60%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을 간병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외국 인력을 도입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할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일본에서도 이미 도입하긴 했는데 뭐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청년이 일을 안 하고 가족 간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중에 70% 정도가 유, 우울증으로 병을 앓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족 간병은 경제적으로도 본인에게도 굉장히 안 좋다고 봐야죠. 그다음에 이 요양원에 모이고 싶은데 좋은 요양원 같은 경우는 대기 인원만 1,000명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어디냐면은 뭐 좋은 곳 0.1%는 17배. 그러니까 정원의 17배나, 그렇게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500개 요양 중 70%가 간병인이 정원에 미달하지 않다. 이 정원이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인력만을 고용하는데 입소자 2, 3, 그,
다섯 명당 한 명이래요. 요양보호사 한 명.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뭐,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비용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경우는 월 80만 원이고, 1인실이 280만 원. 그 다음에 고급일 경우에는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봐야 될 게, 그러니까 환자의 대부분은 집에서 받기 원하지만, 가족들은 요양원에 입소를 시키고 싶어 하죠. 예. 그런데, 호전됐더라도, 집으로 모실 의향이 있나요? 아니옵니다. 집으로 모시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요양원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생을 마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간병인 부족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죠. 이건 정부에서 어떻게 뭔가를 해줘야죠. 근데 간병인 보험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입니다. 간병인 보험이 왜 필요하냐? 이런 스토리를 여러분이 보시고 짧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 건으로 끝내면 안 되겠죠. 배우자 것도 한번 물어보고, 자녀도 가능하니까 자녀도 한번 물어보고,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까지 한번 물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증권 분석을, 뭐 소득이나 보험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증권 분석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업세링도 한번 제안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병인 보험 한번 보면요. 이건 이제 1인실 간병인 사용일당과 1인실 입원, 요걸 간병인 기본 플랜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정한 거예요. 보험사들도 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이런 보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요거 기본 플랜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일반 3호 간편이고요. 그래서 3호 기준 했을 때 무약, 무해약 환급형을 하더라도 3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갱신형으로 하면은 메리츠 같은 경우는 만 원이, 40세 남자는 만 원이 안 돼요. 그래서 만 원이나 2만 원 내면 충분히 다 전 회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수술비, 간병인을, 이제 고연령이고 간병인 이제 수술비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 이 100만 원이 있죠. 그다음에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질병세술비 100만 원인데 이 중에 백내장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중에 백내장하고 대장균 제한 수술은 70만 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에 대해서는 30, 백내장 제외 70, 그다음에 상급종합병원 대장균 제외 100만 원 합쳐서 총 200만 원이 되긴 합니다. 근데 삼성화재는 좀 치사하죠. 이렇게 취소를 시키냐. 그래서 저는 질병수술비까지 더하고 싶다 그러면은 DB손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B손보는 어떻게 되느냐? 12대 제외, 좀 얘보다는 안 좋지만은 12대 제외했을 때 120만 원이고, 일반 올 리스크는 30, 그래서 150만 원이 되는데, 상급종합병원 합쳤을 경우 100만 원, 그래서 25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보험료가 40세는 한 7만 원, 50세는 거의 9만 원 정도 되는데, 갱신형으로 가입하면 3만 원, 한 5만 원 후반, 6만 원, 5만 2천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요 보험료는 비싸지만 요게 보장이 제일 좋고, 보장이 제일 좋죠. 어쨌든 보장 금액이 제일 크니까. 그다음에 3호로 할 경우에는 보험료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근데 DB는 제가 드린 이게 설계가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자꾸 그 연계되는 보장보험료를 맞추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만 원을 넘기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솔직히 얘가 보험료가 저렴한 이유가 얘는 있어요. 그래서 그 DB는 3호가 더 저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즘 암주 치료비 유행이죠. 그래서 암주 치료비까지 더해서 이렇게 플랜을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추천해 줄 수 있는 담보가 요 상해질병 치료비인데, 얘는 이제 20년 갱신, 어차피 요 상해질병 치료비가 갱신이니까
제가 그냥 20년 갱신형만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화재가 좀 비용료가 좀 비싼 이유는 요 얘네 그 천만 원심에는 요담보가 없더라고요. 상해지병 치료비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 헬스 파트너로 하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한 보험료는 비갱신입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가 비싸고 비쌌던 거고요. 그다음에 뭐 한 2만 원에서 4만 원이면은 4, 50대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요거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증 심사, 그러니까 311, 요 이제 311 암보험, 암이나 뭐 뇌심 진단 받아도 1년만 지나면 우리 간병인 보험 권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 있고요. 동양생명도 상급 종합병원 넣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암 지호 치료비도 출시했고, 그래서 동양생명도 거의 승부와 유사합니다. 한국생명은 왜 제가 계속 넣고 있냐면 상급종합병실에 대해서 병실 구분이 없고요. 그다음에 20만 원, 6만 원, 7만 원 한도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바이프 직업 변경 통지 의무가 없다고 해요. 없다고 나왔고, 그다음에 이륜차로 사고 시에도 당연히 부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위험적이다 그러면은 한국생명을 하셔야겠죠. 그다음에 DB손보 간병인 사용 입원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DB손보하고 메리츠화재가 있는데 DB손보가 조금 더 좋습니다. 뒤에 나온 회사가 어쨌든 좋죠. 그래서 300만 원부터 보장을 하고요.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간병인 사용 총액의 절반을 돌려드립니다. 돌려드리는 담보고, 이건 메리츠화재 간병비 투입되어 있고요. 하나생명 밸류 플러스 보장보험은 요거 제가 시설 보장으로 일단 상품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주계약은 사망보장과 환급률 개념입니다. 그래서 환급률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간병인 그것도 올라가고 그 재가급여 보장도 어쨌든 증액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랜은 자체는 좋은데 보험료가 비싸요. 그래서 제가 요거 지난번 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품 자체로는 좋고 뭐 전속 쉽게 말하면은 J보다는 훨씬 전속 채널 전용 상품 같거든요. 보험료 월 30만 원이에요. 누가 이걸 할 수도 있죠. 예, 어쨌든 7년 뒤부터는 100%니까 괜찮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어, 어쨌든 요즘 세대에는 좀 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라인하고. 그래서 간병인 보험하고 그다음에 장기 요양 제가 시설 급여는 앞서 말한 저출산과 고령화 플랜을 같이 좀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좀 영업을 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뭐 큰 변동사항 없습니다. 음, 이 보험사고 플랜은 DB손보 빼고는 다 지웠습니다. 별로 다 똑같은데 굳이 매설 필요 없을 것 같고, 또 골프보험입니다. 골프보험 참고로 보시고, 이거 암 지호 치료비가 유행이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생명사들도 거의 다 출시를 했죠. 뭐 교육지 없는 회사가 좀 많이 파는 회사, 건강보험으로 많이 파는 회사 중에 없는 회사가 없죠. 예, 나머지는 뭐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 위주고 건강보험 판매하는 회사들은 거의 다 출시를 했습니다. 한국생명 출시를 했습니다. 미래셋은 이번 달에 출시를 해가지고 제가 보험료를 아직 계산을 못했어요. 손해보험사들은 뭐 다 있죠 이제. 네, 손해보험사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감액기간은 일반적으로 없는데 355만 간편만 뭐 삼성, 현대, 흥국, 롯데 이런 회사들만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뭐 어떤 차이가 있냐? 여기 특징적인 회사들만 제가 이 플랜을 만든 거거든요. 삼성생명은 감액기간이 1년이긴 하지만 일단 생명사 중에서는 10년간 보장합니다. 유일하게. 다른 회사들은 5년간 보장합니다. 그다음에 DB생명은 최고 3천만 원까지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3천만 원까지 보장을 하고요. AB생명은 최고 4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장 금액이 제일 높습니다. KB손보는 5년하고 10년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험이거든요. 5년 지급형, 10년 지급형. 그러니까 갱신형으로 하면은 10년 지급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26,000원이고 4,000원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알다시피 갱신형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회사만 좀 특이하고 나머지는 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은 일단 항암 치료고, 그래서 요거 암 주요 치료비랑 같이 한번 엮어봤을 때는 암 주요 치료비가 다 좋은데 그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그 어쨌든 그 암 치료받는 도중에 그 병원에 내방을 했어요. 근데 내방을 했어요. 근데 그 뭐 그냥 진료만 받고 수술도 안 하고 항암 치료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보장을 못 받죠. 그래서 통원비를 같이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DB 생명 같은 경우는 최대 70만 원인데, 그랬을 경우에, 무해약은 6만 8천 원, 어, 20년 갱신형은 2만 3천 원이죠. 그러니까, 암 주요 치료비는 이런 플랜으로 팔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 주요 치료비에 대해서 뭐, 보장을 못 받는 부분은 이 통원비에서 어쨌든 작게나마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팔면은 조금 이제 그 보장에 대한 공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신한생명 같은 경우도 이건 이제 소시지만 제가 참고한 건데 한국종합병원 통원시 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암 주요 치료비랑 그 같이 판매하기 좋죠. 그래서 요렇게 플랜을 짜봤습니다. 너무 좋고. 2개월간 보장은 역시 얘네는 통원이죠. 그래서 이대 혈관도 계속 통원이 늘고 있습니다. 통원 늘고 있고 통원 보장이 좋은 회사들이 손해보험은 아직 별로 좋지 않고요. 하나 미래 동양을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참 동양 DB 생명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DB 이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제가 왜 아까 방금 동양을 말씀드렸는데 2천만 원에 됐습니다. 그 동양생명이 아침에 보니까는 그 우량 플랜은 내가 만든 보장을 삭제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아직 원래 삭제한 건가 아니면은 뭐 계정을 다시 만든 건지 확인은 제가 못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1,000만 원, 여기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인 건 맞습니다. 한국생명은 변동상 없고요. 한번 있습니다. 수술비 한번 볼게요. 수술비는 질병 수술 아이고 160, 350, 200, 예를 들어 사실 400이네. 400인데 이거 400으로 나중에 여러분들 고치세요. 400입니다. 400 다 더하면. 일반 질병수습인 50이고, 백내장, 대장균형 제외 150, 상급 종합병원 수술 200 합쳐서 4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수술비는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갑자기 이거에 대한 얘기가 들기 시작했어요. 카티스템 줄기세포 이식술인데 이것도 백내장처럼 똑같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라이나 소시지 한번 참 보면은 어, 입원 기간이 3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입원 처리가 확실하게 되지 않나? 되겠네. 되는데 백내장 같은 경우는 입원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통원 한도까지만 보장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요 카티스템 줄기세포가 뭐 한 번 할 때마다 어디는 500 받고 어디는 1,000만 원 받고 막 이런데요. 그러면서 또 다른 실손보험 그, 뉴스로 이렇게 막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 봐서 이것도 곧 어떻게 뭔가 좀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치료가 맞고 입원도 하고 이런데 뭘 어떻게 보험사에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뭔가는 제재를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실손 가입을 기한에 상관없이 막 제재를 하는 거는 진짜 보험사가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뭔가 뭐 지급 심사를 강화를 한다던가 뭔가 조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티 스템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생명사들도 무릎 관련해서 무릎 관련, 여기 보면 카티 스템 해서 보면은 무릎 관련 수술에 대해서도 보장을 조금씩 요거 연결돼서 내놓고 있거든요.
이 뜻은 어쨌든 이 카티스템 관련해서는 실손보험과 그 누수로 많이 주범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손해보험 수수비입니다. 손해보험은 요 지금 수수비 보면 DB가 가장 높죠. DB가 가장 높은데 DB는 높은데 이 맞추기가 까다롭더라고요. 40세도 역시 DB가 가장 보험료 높습니다. DB, K 역시 그래 DB죠. DB가 가장 높습니다. 삼성화재는 같이 내는 거, DB는 질병수수비. 그래서 요게 이제 왜 들어갔냐면 요거 암진단비 요게 들어간 이유는요. 이 최저보험료를 맞추기 위한 것도 있고요. 뭐 질병수술비금 과다시 우량 패키지가 이렇게 넣으면은 요것만 들어가면 좋은데 이 패키지를 넣으라고 뜨는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DB 정보는 하여튼 설계하기가 좀 귀찮더라고요. 네. 자, 이제 상해질병 치료비 요거는 다음 달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할인, 그 비급여 차등제가 다음 달부터 실시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번 달에 조금 자세하게 넣을까 하다가 아예 그냥 다음 달에 요거를 실손전환과 함께 같이 좀 길게 좀 풀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상해지병 치료 보면은 다들 알다시피인데 이제 이게 한의원이 급여화 된 게 좀 틀리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급여는 일부 본인 부담이 있고 공당 부담금이 있고 전액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전액 본인 부담금도 합산이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자료 만들다가 새로운 게 아니죠. 제가 대충 봤다는, 그동안은 대충 봤다는 얘기죠. 근데 확실히 이렇게 자료 만들면서 자세히 보니까 다른 것보다 3번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3번 보면은 응급의료에 관련, 이게 뭐냐면 본인 부담 급여 의료비는 아래 사유로 감면받은 경우도 본인 부담 급여 의료비를 기준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 3번이 응급실 관련인데 다른 거 전액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그러니까 저는 이걸 그냥 비급여로 생각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비급여가 아니라 본인 부담 급여 의료비입니다. 본인 부담 급여 의료비는 실손에서 제외되는데 이 응급실 관련. 근데 상해질병 치료비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응급실에 비응급 그 비응급 구분했을 때 비응급은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럼 실손보험에서 응급실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는데 요 3번이 있기 때문에 상해질병 치료비에서는 어쨌든 합산돼서 보상받을 수는 있습니다. 100만 원 있는다면. 그다음에 여기 보면 1번 본인 부담금 상함제나 이런 사후 환급 이런 것들도 본인 부담 급여 의료이기 때문에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상해질병 치료비 여기 보시면은 어 지금 본인 부담 상한제, 상급종합병원 비응급 환자 이런 것도 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 문제 이거 말이 많은데 저도 몇 번 이제 그 영수증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게 비급여가 아니라 전액 본인 부담 급여 의료비로 된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험사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다고 40%로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또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상해 질병 치료비가 저는 급여만 보장한다고 해서 조금 약하다 생각을 했는데 약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현대해상은 특히 100만 원 간편인데 100만 원부터 보장이 되면서 311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11도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폭넓게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고연령 90세까지 가입이 됩니다. 85세, 90세 이거는 일반 그 보험이 아니고 6090 히어로 종합보험의 특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85세 굉장히 보험료가 비싸지만 실손보다는 쌀 것 같은데요. 예.
아닌가요? 실손보다는 저렴할 것 같은데. 예. 그다음에 하나손보는 제가 꼭 꾸준히 넣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50만 원부터 보장이 되고 건강보지형이 돼 있기 때문에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렇게 항해질병 치료비를 알아봤습니다. 유병자 보험은요, 다른 거는 요 이제 뭐 안보험 나온 걸 아실 거고, 동양생명 바로 보장 플랜 6월 달만 이렇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손해보험사들 바로 보장 플랜 비교고요. 자, 이거만 좀 보고 갈게요. 이번 달부터 슬슬 이제 참 그 보험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DB손보 예전부터 했던 걸 중지했다가 뭐 다시 계속 한다고 하는데, 네, 하는데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4월 달 상품 개편되면서 이걸로 다 통합시켰죠. 롯데손보가 이달에 이렇게 했어요. 325 고지, 335 고지를 다 335로 완화시키는 플랜, 이번 달, 지난달 말에 했죠. 그래서 점점 보험사들이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유병자 보험 325, 335를 고지는 두고 보험료는 가장 저렴한 355나 335로 완화한 플랜으로 인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던 유병자는 이렇게 변하고 있고요. 그 틈을 타서 초경증 유병자 보험을 출시하고 있죠. 이 310 플러스랑 365 플랜. 근데 이 310을 메리츠화재는 310-5로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해상도 이번 달에 같이 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증 유병자음은 연만기 무해지형을 출시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보장 한도가 낮았던 회사들도 한도를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험료는 비교를 못했는데 요거 이렇게 총 5개 회사가 이번 달에 합류를 이 3개 회사가 6월 달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유병자보다 더 저렴한 유병자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증 유병자 보험은 요 세 가지 한 개 회사가 되겠고, 그래서 예를 들어 현대상인데 뭐 전이암도 있고 통암암도 있고 암 주요 치료비도 있고요. 뭐 이대 질환비도 있고 수술 기타 여러 가지 특약들을 일반 중증 질환자인데도 일반 유병자과 유사하게 한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유병자 보험은 뭐 요즘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변액보험 얘기입니다. 주식시장이 이거 진짜 제가 넣으려다 뺐는데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빼고 세계 증시 동향을 봤더니 우리나라만 빼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거의 뭐 3, 40%씩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을 넣고 그런 의미에서 해외 주식 투자자가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외화증권인데 보면은 올해 초부터 꾸준히 오르더니 1,200억, 뭐 대체 얼마인지 계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거 알고 가야 되겠죠. 국내 상장 해외 ETF인데 ETF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상장 ETF가 있거든요. 그 차이가 좀 다릅니다. 요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운영되는 거고, 요 해외 상장 해외 ETF는 쉽게 말하면 미국 주식시장에서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율은 선택할 수 있고, 얘는 환유출입니다. 그리고 매매 차익은 금투세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상관없이 배당소득세,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요.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는 없죠. 그다음에 뭐 배당소득세 있고 금융주주 합산, 여기는 배당소득만 합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죠. 배당금만 합세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금 문제가 있는데 변액보험은 다 없죠. 양도세 22%를 내는데 중요한 건 양도세 22%가 문제가 아니라 양도세를 100만 원 이상 내게 되면요. 연수입 100만 원이면 인적공제가 제외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에는 몇 번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게 대해서 인적 공제가 없어집니다. 만약에 그 배우자가 자기 자식들에게 뭐 미국 계좌를 터서 미국 계좌를 운영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수익이 나서 양도세를 내게 됐다. 자녀가 그러면 인적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요 연말정산까지 제외가 되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금융투자 이 금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은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액보험은 모든 것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괜찮은 상품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괜찮은 상품이 되는데 수익보험료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지난달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네, 변동사항 없고 여기 7년 납에 라이나 생명이 나오긴 했거든요. 10일 날 출시입니다. 요거는 자료를 보고 제가 만든 건데 환급률이 높은 편이죠. 환급률은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삼성생명 자료로 했는데 저는 이 착한 정신이 보험료는 저렴한데 여러분들에게 어,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좀 계산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거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냐? 이게 무슨 말이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 봐 설명을 드리면 얘가 이제 1억 원을 40세 남자가 20년 납으로 발권하면은 총 납입 보험료가 3,144만 원입니다. 근데 20년 차에 1,284만 원을 돌려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환급금까지 고려했을 때 월납입 보험료는 12만 8,380원이 아니라 7만 8천 원이 됩니다. 이 환급까지 고려했을 때 근데 나인의 생명 더 건강해지는 보험은 20년 하고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20년 차에 납입한 보험료가 100%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납입한 돈을 다 돌려받기 때문에 얘는 나인의 생명과 흥국생명은 내인 보험료가 없어지는 격이 되고 그 남는 회사들 있죠. 여기 환급받는 회사들은 결국은 환급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DB생명은 보험료가 비싸지만은 20년 차에 더 많은 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삼성생명은 어쨌든 보험료가 더 내는 격이 되죠. 그래서 뭐 이 차이만큼 뭐 저축을 하면 된다 하는데 저축을 해도 이 돈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저축 워낙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 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보험료가 저렴한 거에 너무 집중을 하지 않으셔도 이제는 된다는 결정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뭐 정기보험 차시는 분들이 조금 많긴 하는데 기간을 조금만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어제 그 종신보험 환급액까지 고려해 종신보험 유지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일반형 기준인데 최진형으로 하게 될 경우는 보험료가 훨씬 더 요 환급액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전체적 종신보험은 어쨌든 보험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환급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삼성생명 이런 이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요 착한 종신이라든가 이런 그 저렴한 종신보험들이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잘 안 만듭니다. 오히려 이런 그 환급률이 높은 회사들이 높은 상품들이 종신보험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사망보장도 되고 환급도 되고 노후준비도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포괄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건 제 의견이고요. 뭐 저렴한 고객이 저렴한 걸 무조건 하겠다고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네, 그건 여러분들이 RP를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맞죠? 4세대 비급여 차등제 7월 내년 1일 다음 달 1일부터 비급여 차등제를 실시를 합니다. 이거를 안내를 해주면서 같이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보시고 예, 이거 보시면은 예를 들어 10만 원인데 7만 원 이상 초과된 어, 보험료의 7%를 할인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10만 원이 9만 4천 원 이렇게 할인을 받습니다. 고지혈증 있고 예, 신한라이프 또 2월 10일까지인가 이거 1,000만 원입니다. 네, 1,000만 원이고 치아보험 신상품 그냥 참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눈에 띄는 상품은 없는 것 같은데 요 신한생명이 요것도 정리가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성 관련 보험이 다시 인기를 끄는 것 같아요. 하나 선보가 성공을 하자 원래 몇몇 회사들이 있었는데 잘 안 되니까는 중지를 했는데 어, 하나 선보가 성공을 하니까 여러 회사들이 이렇게 자기네들도 해보겠다고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암종신은 왜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이 암종신 여러분 많이 팔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팔리는 거 같거든요. 하나생명은 왜 암종신을 만들었는지 얼마나 팔리는지 보겠습니다. 롯데선모 3회 뭐 요거 말씀드렸다시피 KB선모랑 똑같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건강구제요. 현대해상 건강구제요. 이런 상품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월 금융환경 전략 상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간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